안녕하세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전기에너지과 학생 여러분. 오늘 시간은 생산자동화 기능사 24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 작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3D 부품은 우리가 미리 작업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2D 도면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도 됩니다. 자, 클릭하고 템플릿 매트릭에서 아래쪽에서 휠 마우스를 내린 다음 iso.idw를 선택하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나타나는 기본 도면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작업으로 시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다음 시트 편집을 선택해서 도면이 A3 크기인지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기본으로 작성된 기본 경계와 를 우클릭해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삭제, ISO도 마우스 우클릭하여 삭제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도면 자원에 있는 경계와 제목 블록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새 경계 정의가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서 윤곽선, 중심 마크, 그리고 도면 위쪽에 있는 수험자 정보를 작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제목 블록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새 제목 블록 정의를 선택한 다음 도면 아래에 있는 표제란을 작성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 메뉴에 스타일 편집기를 선택한 다음 도면에서 작성에 필요한 삼각법이라든가 치수, 선 색깔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설정을 했었습니다. 많이 해본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동영상을 잠시 멈추어 두고 도면 설정을 완료하시고 작업을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면 설정이 모두 완료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도면 설정이 완료된 도면에서 바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도면을 보면 정면도가 절반으로 대칭으로 표시된 부분을 정면도라고 했고 우측면도가 단면으로 처리된 부분으로 우리가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뷰 배치 메뉴에 기준을 선택하고 나타나는 도면을 잘 보셔야 합니다. 먼저 도면을 확대해 보면 앞쪽 부분이 3mm로 못따게 된 부분이 앞쪽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도면은 이쪽이 아니라 앞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배치해 보면 도면이 반대쪽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도면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뷰 배치 메뉴에 기준을 선택하고 자, 이때 뷰 큐브에서 모서리 부분을 화살표를 클릭해주면 18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쪽에 1mm로 못따게 된 부분을 선택해서 정면도로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정면도로 배치될 위치로 적절하게 가져다 두고 그 다음 우측면도로 도면을 클릭해 줍니다. 자, 등각투상도도 되는지 한번 대각선으로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해 보니 우측면도는 모양이 다른 것으로 등각투상도는 모양이 다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버튼을 클릭해서 취소하고 현재 상태로 배치를 하는데 자, 우리 지금 정면도 부분에 보면 순문선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은선 제거를 취소하고 은선을 나타낸 상태에서 확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측면도에 굉장히 많은 수문선들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도면에서 먼저 도면을 잘 확대해서 보면 우리가 이쪽 부분이 지름 20mm 원이고 그 다음 원이 1mm로 못따기 한 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뒤쪽에 있는 이 부분의 지름이 될 것입니다. 바깥쪽 부분, 이쪽이 바깥쪽 부분의 크기 지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지름은 이 제일 바깥쪽에 필요한 우리가 너트로
볼트로 만든 이 부분에 있는 수문선들은 가시성을 해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수문선이 바로 안쪽 지름이 될 것입니다. 바깥쪽 너트의 안쪽 이쪽 지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문선 두 개를 가시성으로 해제해주고 도면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면도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브레이크아웃을 하기 위해서 중심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수문선이 아래쪽만 필요하고 위쪽은 수문선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수문선들을 마우스 우클릭하여 가시성으로 해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면과 같은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정면도 부분부터 절반을 없애는 모양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과제에서도 한번 해보았는데 반드시 브레이크아웃으로 절반을 관통 부품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면 영역이 반드시 이렇게 빨갛게 점선으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케치 시작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스케치 시작을 클릭해주고 우리가 직사각형을 형상 투영을 먼저 하겠습니다. 안쪽 원 하나만 투영을 해서 원의 중심만 투영이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각형을 이용해서 바깥쪽에서부터 크게 절반에 겹치지 않도록 살짝 근처까지만 스케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절반 위치까지 이 사각형이 딱 와야 되므로 수직 구속 조건을 선택해주고 원의 중심점과 수직선의 중간점, 이때는 일치 구속 조건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점과 선의 중간점을 클릭해주면 일치되면서 사각형이 절반을 가리는 모양이 됩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케치된 사각형 영역으로 뒤쪽에 있는 부품을 모두 날려버리는 브레이크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뷰 배치 메뉴에서 브레이크아웃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브레이크아웃을 적용해야 할 정면도를 클릭해 줍니다. 자, 먼저 프로파일은 화살표를 클릭했을 때 영역이 선택되어야 됩니다. 선이 파랗게 선택되었을 때 프로파일이 선택된 것입니다. 그 다음 시작점이 아니라 관통 부품으로 바꿔주고 깊이는 화살표를 선택해주고 했을 때 빨간색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한 번 더 클릭해주고 선에 가져다 대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때 한번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운데 있는 이 바깥쪽에 그린 스케치한 사각형으로 이 정면도 부분을 브레이크아웃 처리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가운데는 중심선이 와야 하므로 가시성으로 선에 수직으로 그려진 선들을 모두 가시성을 없애겠습니다. 자, 중심선은 가운데 부분에 주석 메뉴에서 중심 표식을 선택하고 가운데 이 부분을 클릭해주면 중심선이 표시가 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ESC를 클릭해주고 중심선을 위쪽까지 충분히 필요한 만큼 연장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다시 중심 표식을 선택하고 이쪽 중심에도 중심 표식을 선택해 줍니다. ESC를 한번 눌러주고 중심을 눌러보면 중심이 너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초록색 조절점을 이용해서 중심선을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쪽에도 ESC 누른 다음 클릭해주면 중심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선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 대칭기호도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대칭기호는 위쪽에 스케치하면 됩니다. 먼저 정면도를 선택하고 주석에도 스케치 시작이 있고 뷰 배치에도 스케치 시작이 있습니다. 동일한 아이콘입니다. 선택된 상태에서 스케치 시작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치수를 주기 위한 끝부분을 형상 투영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을 이용해서 등호 형태로 선을 스케치하는데 길이를 6mm 정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또 6mm 정도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치수를 이용해서 끝점과 선의 거리를 여기서는 한 3mm 정도로 줘보겠습니다. 클릭하고 3mm 입력합니다. 그리고 선의 거리를 1.5mm 정도로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속된 상태로 대칭기호가 작성되었습니다. 반대쪽에도 동일한 거리로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먼저 선을 가져다 대면 우리가 위쪽에 6mm 선을 작성했기 때문에 추적선이 나타납니다. 그 위치에서 바로 6mm를 그려주면 됩니다. 엔터, 그리고 다시 같은 거리 6mm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치수를 이용해서 점과 선의 거리를 3mm로 주었었고 그 다음 선과 선의 거리를 1.5mm로 주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주자면 수직 구속 조건으로 투영한 원의 중심과 선을 수직으로 구속시켜주면 정확하게 가운데에 올 수 있습니다. 아래쪽도 수직 구속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해 줍니다. 자, 색상이 빨간색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SC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수문선을 적절한 간격으로 조정해주고 스케치된 이 등호선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한 다음 특성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도면 색상만 빨간색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면과 같은 대칭기호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측면도 부분입니다. 우측면도는 보면 일단 가운데 중심선을 작성하겠습니다. 주석으로 일자 중심선을 작성하고 그 다음 일자 중심선을 작성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대칭 우리 절반 모양만 4분의 1 모양만 우리가 해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단면도 모양으로 한쪽 단면도 모양으로 해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측 면도를 빨갛게 영역으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케치 시작을 클릭합니다. 자, 형상 투영으로 가운데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을 하나 투영해 주겠습니다. 세로선이든 가로선이든 세로로 된 선 하나를 클릭해 줍니다. 이쪽 우리가 브레이크아웃 못따기 한 부분보다는 왼쪽에 있는 부분을 선택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형상 투영을 하고 마찬가지로 사각형을 절반 위치까지 가도록 덮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수평 구속 조건을 활용해서 사각형의 중간점 선과 우리가 형상 투영한 선의 중간점을 선택해서 절반을 덮어줍니다.
혹시 절반 덮을 때 위쪽 이 선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되므로 반드시 절반을 가릴 수 있도록 덮을 수 있도록 스케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클릭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뷰 배치 메뉴에 브레이크아웃을 선택하고 우측 면도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사각형 영역으로 모두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른쪽에서부터 중간 위치까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점에 두고 가운데를 지나가는 특성점 한 곳을 클릭해주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뷰 배치 메뉴에서 투영해 보겠습니다. 투영을 선택하고 대각선 위로 선택해 보면 도면을 우리가 가운데를 기준으로 사각형으로 그린 다음 이 중간 위치까지 이 중간을 지나가는 위치까지 선택을 해서 이 위쪽만 해칭이 면을 작업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부분은 이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형으로 바로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외형과 내부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한쪽 단면도의 특징입니다. 음영 처리해 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Z로 취소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수문선이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수문선이 필요 없는 부분과도 있고 이쪽 부분은 외형선으로 추가로 스케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선에 필요 없는 선은 가시성으로 해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 3mm 부분은 못따기 선이 외형선으로 또 추가로 스케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부분도 수문선은 가시성을 해제하겠습니다. 자, 추가로 스케치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면을 선택한 다음 스케치 시작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형상 투영으로 끝점을 잡을 수 있도록 선을 투영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쪽 선도 투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이용해서 이 끝점에서부터 아래쪽 선까지 클릭해서 선을 스케치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선의 굵기가 외형선 굵기이므로 스케치한 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특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연속선이고 굵기는 외형선 굵기는 0.5mm입니다. 그리고 아마 색상을 나중에 초록색으로 변경해야 되므로 미리 여기서 이 부분은 초록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중심선 주석에서 중심선을 선택하고 클릭하고 바깥쪽을 클릭해서 중심선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볼트 부분은 나중에 제도 규격에서 배우겠지만 이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의 경계선을 45도 각도로 스케치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측 면도를 선택하고 스케치 시작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형상 투영으로 위아래 선을 투영해 줍니다. 그리고 선을 끝점에서부터 위쪽으로 45도 각도를 이루어지려면 135도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길이를 대충 충분히 주고 바로 탭으로 전환한 다음 135도 입력하고 엔터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자르기로 바깥 부분을 자르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해 주면 선이 45도 각도로 이제 불완전 나사부가 처리된 것이 보여집니다. 반드시 브레이크아웃을 첫 번째 해칭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첫 번째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중심선들을 먼저 선택해 놓으면
브레이크아웃이 안 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운데 부분은 중심선이 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선으로 표시된 부분들을 마우스로 가시성을 해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석 메뉴에서 일자 중심선을 선택해 보면 이 특성점이 바로 선택됩니다. 클릭하고 반대쪽 중간점을 클릭한 다음 바깥쪽을 클릭해주면 중심선이 표시됩니다. 아래쪽 부분도 중심선을 표시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부분은 중간점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중심선 이등분을 선택해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클릭해서 중심선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자, 등각투상도를 한번 배치해 보겠습니다. 뷰 배치 메뉴에 기준을 선택하고 도면을 위치를 갖다 놓고 홈뷰를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등각투상도 모양이 되고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은선이 필요 없으므로 은선 제거하고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도면이 배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치수를 작업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면도 치수입니다. 정면도에는 뷰 배치 추석 메뉴에서 치수를 선택해 줍니다. 먼저 안쪽에 있는 R 22mm가 됩니다. R 22mm를 클릭해 준 다음 확인을 클릭해 주고 ESC를 눌러 준 다음 치수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의 지시선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치수 선택한 다음 중심선의 끝점과 중심선의 끝점을 클릭하여 64mm를 입력해 줍니다. 그런데 참고 치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 치수의 앞에와 뒤쪽에 괄호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외형선의 치수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끝점과 확대하면 특성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끝점을 선택해서 왼쪽으로 옮겨서 치수 84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위쪽에 특성점을 피해서 홀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치수를 배치한 다음 홈키를 눌러서 앞쪽에 2와 대시를 입력해 줍니다. 확인을 클릭해 주고 ESC를 눌러줍니다. 치수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의 지시선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정면도의 치수 기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우측면도 치수를 기입하겠습니다. 먼저 길이 치수들을 입력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치수 끝점과 끝점을 이용해서 4mm 입력해주고 ESC 누른 다음 문자는 바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 끝점과 못따기 한 바깥쪽에 거리를 클릭해 줘야 합니다. 41mm 그 다음 끝점과 선을 클릭해서 11mm 그 다음 끝점과 끝점을 이용해서 22mm 그 다음 왼쪽에 못따기 부분 치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못따기 한 바깥쪽에서부터 치수를 입력해주고 앞에 홈 버튼을 눌러서 미터 나사기호 M을 붙여줍니다. 중심선은 조금 더 연장해 주어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 위쪽에 이제 지시선 텍스트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시선 텍스트를 선택하고 특성점을 피해서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로 두 번째 점을 클릭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계속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못따기 값 C3을 입력해주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ESC를 클릭하고 착지선 위로 보내기 위해서 치수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치수 모든 모양을 이런 형태로 바꾸어야 하므로 새 치수 스타일이 아니라 치수 스타일 편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주 및 지시선 아래쪽에 있는 스타일에서 착지선 위로 선택해주고 저장 닫기를 클릭합니다. 자, 반대쪽 지시선 텍스트 입력하겠습니다. 자, 특성점을 피해서 특성점을 클릭해도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을 클릭해주고 계속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C2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 부분도 중간점을 클릭해주고 45도 각도로 60도 각도로 두 번째 점을 클릭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계속 클릭해주고 이 대시 특수 문자는 이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파일을 쓴다고 했습니다. 파이 10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이제 치수가 지시선이 없는 한쪽이 없는 치수가 보여집니다. 자, 이 치수는 우리가 이전 과제 때도 한번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치수가 이쪽 안쪽이 지름 20이므로 치수를 선택하고 첫 번째 찍는 위치를 잘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찍는 위치가 반드시 이 점입니다. 이 점을 클릭해주고 그 다음 여기를 찍지 않고 아래쪽 좀 지시선이 화살표 중심선 약간 위쪽으로 올라와 있으므로 안쪽 부분을 좀 여유있게 가져올 수 있도록 이쪽 부분을 클릭해서 대략 25가 되도록 먼저 선택해 줍니다. 그런 다음 치수값 숨기기를 선택해 주고 우리가 있는 파이 20 H 7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자, 지시선 텍스트는 좀 더 아래로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이쪽에 있는 치수 보조선은 안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치수 보조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치수 보조선 숨기기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선택할 때 위쪽을 첫 번째로 선택을 했고 아래쪽을 두 번째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치수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보면 첫 번째 화살표 편집, 두 번째 화살표 편집 메뉴가 이렇게 두 가지가 보이는데 우리는 두 번째 화살표를 편집해야 됩니다. 선택하고 화살표의 유형을 없음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ESC를 눌러주면 모양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치수 문자는 적절한 위치로 옮겨주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치수를 선택하고 끝점과 끝점을 클릭해서 입력한 다음 홈키를 눌러서 파이 기호를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 정면도와 우측면도에 대한 치수 기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주소를 작성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선택하고 주소 1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 C0.5 2번 일반 공차
우리 도면에서는 일반 공차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는 여기 특수 문자의 오른쪽에 위쪽에 더하기 빼기도 있고 아래쪽에도 더하기 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고 공차값 0.1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주소는 글씨를 블록을 선택한 다음 글씨 크기를 뭐 7 정도로 해도 되고 5 정도로 해도 되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소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시키면 됩니다. 자, 휠 마우스를 2번 클릭하고 이제 도면 작성이 1차로 완성되었으므로 저장을 한번 클릭합니다. 도면은 작업할 때 수시로 여러분들이 저장을 클릭해서 도면을 저장하시면 좋습니다. 자, 파일에 선생님은 새로 만들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비번호를 24번으로 도면을 저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처음 저장하는 것이므로 바로 저장 버튼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저장을 클릭했습니다. 이제 도면 색상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관리 메뉴에 스타일 편집기를 선택합니다. 도면층에서 목록을 아무거나 하나 클릭합니다. 자, 색상을 추가로 바꿔줘야 할 부분은 경계가 윤곽선입니다. 하늘색이고 외형선 초록색입니다. 그리고 은선이 수문선입니다. 수문선은 노란색. 그리고 아래에 있는 제목이 표제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색.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치수가 있는데 치수 문자 색상입니다.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해주고 저장 닫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색깔이 변경되지 않은 치수 문자는 치수 문자를 더블 클릭해서 블록을 선택하고 색상을 변경해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고 블록을 선택하고 색상을 변경합니다. 다시 치수 문자를 더블 클릭하고 블록을 선택한 다음 색상을 변경하고 확인을 2번 클릭해 줍니다. 휠 마우스를 2번 클릭하면 도면 영역이 화면에 꽉 채워서 배치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저장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장된 2D 도면과 3D 도면을 감독관 USB에 담아서 감독관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인쇄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출력할 프린터를 결정해 줍니다. 그리고 특성을 클릭해서 용지 크기를 A3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색상은 모두 검정색으로 출력해야 하므로 모든 색상을 검은색으로 체크박스를 체크해 줍니다. 자, 도면은 A3로 크기로 그렸고 출력하는 부분도 A3로 맞추었으므로 모형은 축척은 1:1로 해주어도 되고 아니면 최적 맞춤으로 해주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면이 정확하게 배치가 되었다면 인쇄를 클릭하여 출력물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산자동화 기능사 24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 작성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